모든 스케줄은 균도한테 맞춰져 있고요. 또 5일 동안 오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오다 보니까 힘든 점이 있어요. 사실 오늘 햇빛을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햇빛 본 적이 없는데, 한라산도 처음 봤고요. 힘든 거 보아는 제주도가 많은 분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힘든 점은 별로 없고, 그러고 지금 하루에 한 20km 정도만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건 없고, 대신에 제주에 사람들이 인심만 느끼고 하니까 어제 기분이 별로 좋습니다. 지금 지원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서 지역마다 지역 협의회가 있는데, 저는 전국을 걸으면서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건 처음 봤어요. 물론 자원봉사장 단이라는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애인 지원단으로 활동하신다는 자체가 참 생소했고요. 또 우리 지역에 돌아가면 이런 것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 자체가 또 올 때 중문이라든지 대정이라든지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주도는 그래도 지역 주민이 우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우리를 그대로만 받아들이지는 않고 병신을 있는 이런 말로서 얘기할 때 그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자연은 자연인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직이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방송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제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 핀트가 제 핀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장애인은요, 그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은 자기 자신이 불행한 줄 잘 몰라요.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쳐다보는 우리가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 장애인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균도의 프레임에 대해서는 훨씬 먼저 벗어버렸습니다. 기약 운동하는 길에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내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 얘기 한다는 건데, 스포츠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은. 그렇지만 굳이 내가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남들은 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 자체는 저도 제가 느끼는, 원래 1차가 2011년 3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40일 동안 진행이 되었던 프로젝트 사업이긴 했는데, 맨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모단체 내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지금 재활시설을 가든지 복지관에 주간보호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는 보통 2년 2개월이라는 대기간이 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부모보러 보라고 합니다. 왜? 대기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산시는 발달장애인 숫자가 총 10,000명인데 주간보호는 44군데가 있어요. 근데 발달장애인 가는 빼고요, 40군데가 있는데 한 구간에 15명씩 600명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2년 기한의 계약을 두고 있고 재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이 20살 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내 나이 20살 때 그냥 무전여행을 하고 싶다는 꿈이었거든요. 김도가 저 나이가 되면 그걸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게였는데, 가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어느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것은 균도가 하지 못하는 걸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균도는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길을 걷는데 차를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균도는 7살 때 집 앞에서 차 사고를 났어요. 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차만 오면 피합니다. 두 번째는 특수학교 다닐 때 걷기 프로그램 하면 군도가 매일 1등을 했어요. 저는 그 두 가지만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부모님 좀 틀린 게 뭐냐 하면,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17일 동안 정부에서 단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장애아동 복지연구를 위해서. 그때
17 동안 그냥 효소만 먹고 지내다 보니 살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때 생각했던 내용이 부모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다. 부모끼리 나와서 운동하는 것은 꼭 아니겠다. 결국 발달장애의 문제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였고요. 또 아까도 전장으로 얘기했지만은 다른 얘기보다 당사자의 속에서 말이 나와서 얘기가 돼야 되겠다. 부모들은 어찌 보면 졸업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물론 발달장애 문제는 가족의 문제라고 하지만요. 균도를 앞장 세우지 않으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이 길을 걸을 때도 균도한테 모든 것을 많이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걷기는요. 어찌 보면 균도의 눈높이에 맞는 여행이고 또 우리 저 스케줄이 보통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거 지켜진 거 별로 없습니다. 균도 가고 싶은 만큼만 가는 거고 가기 싫다고 하면 그날 안 가는 겁니다. 철저히 이 여행은 발달장애 눈높이에 맞춰진 여행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직장암 수술했지만 집사람이 또 암수술을 또 했습니다. 서 있을래요? 이 암의 책임은 어찌 보면 아빠가 아니고 엄마의 노릇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엄마가 사실 제가 평상시에 내 사고방식은 서 있을래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집사람 보고 나가서 휴가주간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근데 안 들려요. 집사람이 나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1시간만 돌아오고 했는데 그럼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그지?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냥. 그 떠나는 와중에서 얘기가 들어진다는 게 왜? 그리고 맨 처음에는 집사람 걱정도 굉장히 했죠. 많은 걱정을 했지만요. 그 40년 동안 집사람이 많은 키위 먹자 키위. 휴식을 얻던 거예요. 키무. 남자가 7호, 여자가 3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빠가 해야 될 것이 70%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자기 부모이긴 하지만 애가 사춘기에 걷고 자기를 수치를 느낀 나이가 있는데 아들이 이전에 인간으로 보라는 거죠. 내 나이 20살 먹고 우리 엄마한테 앞에 고치 들렁들렁 내리면 좋은 내용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식이지만 하나의 인기처럼 받아나는 거죠. 저는 집사람하고 처음 일을 하기 전에 제 집사람이 저는 얼굴을 쓰고 지지마 생겼는데 제 집사람이 결벽증입니다. 반결벽이 있어요. 우리 웃기는 말로 육지만 있는 말 있습니다. 미친 년 씻어줘린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너무 깨끗한 걸 좋다 보니까 균도를 하루에 목욕을 5번, 6번 시켜요. 그런데 균도가 사춘기가 되고 난 다음부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는 꼬치도 커지고 몸에 체온이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딴 건 다 하겠는데 목욕만큼 내가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이 영이 그 밖에 나가는 게 전부 다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 그러고 지금은 조사 결과된 내용은 아니지만 외짝 부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요 아주 숨기는 얘기지만요 발달 장애인의 성문제가 지금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센터장이기도 하고 상암소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내가 여기서는 말 못하는데 내가 말하지 못하는 가장 이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같이 있는 아빠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불평이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요 애 챙기는 거는요 균도 지금 말짱이 되는 게 아닙니까? 똥을 못 닦아요. 엄마가 닦이겠습니까? 최소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시작하시다 보면 애에 대한 애정이 생겨요. 장애인의 문제는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봐달라고 하는 것이 제 얘기. 저도 목욕부터 시작했습니다. 목욕부터 시작을 하고 애를 데리고 공원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집 앞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했고 슈퍼 가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걷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요. 부모님 엄마 말을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균도가 걷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균도하고 24시간 산다는 것이 힘든 겁니다. 애하고 사흘 동안 그냥 밖에 안 나가보세요, 아버지. 사실 뭐 여자는 내가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왜?
7대 3의 비율이기 때문에 아빠가 만약에 자기 애가 장애가 남자가 오면 아빠가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지지장애인들 길거리에 보도블록 어찌 없어진 줄 압니까?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많이 보이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 아직까지 반려장애인 문제는요, 부모가 안 내버려요. 그런데 마을에서 보는 것 같지요. 저 집에 장애 있다는 얘기 다 합니다. 애써 모른 척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닌 척하고 걸어가고 합니다. 다 알아요. 그거. 그러면 자신있게 사는 길만은 내가 틀어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저는요, 행동아 내 아들이라는 게 안 부끄러워요. 그런데 다시 산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반려장애인 부모로 살기 싫습니다. 왜? 내가 반려장애인 부모로 또 살아가면 또 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싫어요. 왜? 대중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소통의 문제는요,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 사람을 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소통이 풀리겠습니까? 저는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균도하고 나왔고, 균도가 개성질려도 일부러 제어 안 해요. 1초 동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것을 내가 제어 안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 박자 뒤에 제어를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자연스레 안 가는 거죠. 지금 이 여행 중에서도 일부러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금은 제가 자고 있어요. 왜 게스트하우스 자는 줄 알아요? 균도가 이걸 집중하는 좀 밀려가지고. 균도가 균도가 게스트하우스는요 안 맞거든요. 전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왜 게스트하우스를 내가 가냐 하면 보여주지라는 거죠. 저는 오다가 뭐 뿌리 게스트하우스, 뭐 전문 게스트하우스, 여대 게스트하우스는 좀 많이 틀렸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했는데 1시간만 참으면 돼요. 1시간만. 그러면 금방 알더라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보여주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있게 나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문제는 어찌 보면 부모님은 안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이 형제 얘기거든요. 지금 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다가 장애인 형제에 대해서 프로그램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여성가족부는 장애인의 가족 얘기는 보건복지부 담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이지만은 장애인이 끼어있기 때문에. 근데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는 장애인 담당이 돼요. 가족의 얘기는 여성가족부 담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영 장관이 또 업조를 하면요, 여성가족부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가족의 문제는요, 특히 형제간의 문제는 어찌 보면 장애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법적으로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균도 세상기를 하면서 한 400편의 글을 적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반 이상이 형제간의 얘기로 도배가 됩니다. 저는요, 내 속으로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해가 돼요. 그 장애인의 동생들 얘기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한테 책임지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요, 균도 밑에 있는 동생은 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안 자고 아빠가 안 자는데 빨리 들어가시면 우리 형의 얘기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균다고 얘기할 때 이 말을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양 문제로 장애인의 문제를 가정의 얘기로 하지 말고 사회의 책임을 얘기하자. 최소한 성인 장애인의 발달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고 성인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의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양 문제도 분명히 맡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문제는요, 내 혼자서 풀 내용은 아니고요, 부모님이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균도세상국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좀 전문가를 붙여서라도 심리 상담을 좀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장애인 부모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마들 내한테 바가지 걸고요. 자기 신랑한테 못 걸면 바가지 내가 다 받아줘요. 하루에 2개씩만.
부모한테 자기 신랑한테 말 못하는 걸 저한테 와요. 와서 그걸 토해서 내보고 대식이라고 씨발른다고 오만 소리 다 해요. 신랑한테 말 못하면 내한테 해요. 내한테. 그건 제가 들어주거든요. 들어주면 엄마가 가면 눈물 흘리면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일주일 사는 거야. 또 일주일 또 오는 거야.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면 엄마가 자신이 생겨요. 왜? 지금은 장애인의 문제는요, 가족의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건강하지,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장애인은 못 키웁니다. 그런 프로그램 한 개를 해주는 것 자체가 누구든지 간에, 물론 우리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게 사무국장님 상관없고 선생님 상관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나가지, 받아주지. 그런 심리 프로그램이 훨씬 엄마한테 유한이 된다는 거죠. 어머니 하실 얘기 참 많지요. 왜? 정신분석에도 알지만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절차적으로 해주면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요, 한두 명이지만요, 모른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프로그램 한번 연결을 한번 해주시면, 특히나 장애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마음에 의무리한 게 있는데 그걸 조금 깨지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 저는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부모에서 받아주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왜?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맨날 우중충하게 이렇게 이런 어머니 인상 좋은 편 아닙니다. 이런 중에 따라 오다 보니까 저렇게 우는 얼굴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어느 순간에 아까 내가 이제 우리 애의 프라임에 깨어버리자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서서히 자꾸 우리 애의 좋은 면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선생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 프로그램을 가져온다고 하면 물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신랑한테 말 못하는 이런 게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머니,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런 얘기를 다음에 오시면 이제 선생님이 들으셔갖고 좀 솔루션 식으로 해서 선생님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제주 한 바퀴를 저희 아이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걸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비교하고요. 저는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전동 기체를 끌고 동생 데리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돌. 저도 그게 목적이 얘도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 가짜 장애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사회로 나오자라는 취지 하에서 사실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내년에 갑자기 오늘 이렇게 간담회가 있는데 좀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 또 예를 들고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전국에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어떤 경험을 좀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저는요, 저 아버님이 잘 모르시는데 큐도하고 저하고는 이분이 그럼 3,000km입니다. 저희들은 온 것이 2012년도에 저희들은 부산 서울까지 1차를 올 거예요. 그 2차는 부산에서 땅끝마을 갔다가 광주까지 갈 거예요. 3차는 광주에서 서해안대로 타고 인천을 통해서 갈 거예요. 그 4차는 부산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갔다가 한경 넘어서 서울까지 갔거든요. 총 2,700km 걸었고요. 이번에 300km에서 30km 걷게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여행 자체가 저도 선생님 얘기하고 저하고 우리 아버님, 찬주 아버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요 그냥 전국에 도와드리기봐도 균도 같은 얘기를요 참 하시는 분은 참 많아요. 많은데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제 같은 부모님이 많은 말수도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따가 뭐 물어보는 거에서 뭐 그냥 얘기 나오는데 방송도요 겁나게 잘 태워야 돼요. 저는 방송할 때 죄송합니다. 저는 방송요 장애인 방송 안 봤습니다. 새벽에 하는 인간시대 아치기입니다. 안 봤습니다. 인간시대는 아치기는 거예요. 그거 방송 일주일 내는데요. 방송 메커니즘이 하루 종일 해갖고 맨날 며칠 죽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안 봤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2차 때 29일을 들었는데요. PD가 29일 따라 봤어요. 저는 그 조건 아니면 안 봤습니다. 그러고
제가 원하는 사령 절대 아닙니다. 저가 뽑아내서 저가 움직이는 방송을 해라는 겁니다. 저는 제하고 온 방송은 전부 다 안 받습니다. 내 원하는 거 안 찍어주면 안 받습니다. 다큐 이번에 찍은 거 치면 18번 찍었거든요. 한두 번 찍은 것은 아니고 저는 방송마다 지금은 유튜브나 균도 치면 방송이 열지는 거 나와 있어요. 제가 올린 거 아닙니다. 모든 방송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원해가 찍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와요. 저는 이거 오는데 제주 방송에서 두 명이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번에 방송 안 꼈습니다. 일부러. 왜? 보여지면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사실 제 말고에 전국에 걷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그런 부모님들이 자기의 프레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가 하는 말은 내가 잘나서 얘기하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나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주는 부모님이 계속 저는 만약에 찬수가 다음에 간다고 하면 같이 걸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걷지 마세요. 그거 죽습니다. 난 죽겠더라고. 우리 장인 균노 같은 행동장에는 낮에 12시에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복잡한 집에 가면 다 싫어다 하죠. 우리 부모들은 거기다 보면 가장 한가한 3시에 밥을 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균도 와서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집에 처음 들어갈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연구로 들어갔어요. 소금 뿌리대요. 나갈 때. 몇 번 막았어요, 소금을. 그게 이제 내가 공교롭게 내가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에서 많이 들어가대요. 재수없다고. 전라도에 가니까 또 방향이 좀 틀리더라고. 전라도 사람들은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냐니까 그냥 자기 먹는 밥을 주더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전 지역 차별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경상도에 너무 기분 많이 나쁘고 내 경상도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가장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 이제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자기 때까지 말을 못하다가 어느 부모님이 균도의 일정을 확인을 하고 이틀을 기다리는 부모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왜 하필 미리 있습니까 하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균도 손만 잡고 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그 집을 떠나갈 때 헤어질 시간이 되니까 균도 손을 놔주면서 아버지 균도가 들어가 가다 까져 사먹으러 하고 그 가방에 돈을 넣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은 받긴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그 돈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 돈이 또 문제는 100만 원이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그 자리가 자기 애가 죽었던 자리가 내가 발라장에 그 차 사고 나가 죽었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애 기억을 안 하다가 방송의 균도를 보고 너무 균도하고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이틀을 기다린 거예요. 그 애를 보고 이틀 동안 그를 울 수밖에 없고 그 균도를 통해서 손을 꼭 잡고 가면서도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그냥 울기만 하고 울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 엄마하고 내가 왜 이틀을 울었을까요? 그 제가 울었다는 거죠. 그 뒤에. 그런 균도의 얘기는요. 한번 떠나보시면 대중하고 소통이 되면요. 저는 원래 이렇게 투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서 투쟁적인 사람이 변해갔던 겁니다. 저는요. 내 인생을 딱 끊어보면 균도와 그 기존의 이재석, 균도와 그 뒤에의 균도 아빠가 분명히 틀려지거든요. 저는 균도 아빠가 끊기 전에는 저는 이 단상에 앉아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밥을 전적으로 사 먹으니까 하루에 20만 원 되는데 그게 160년 3천만 원 썼죠. 저는 1차를 하고 한 다음에 방송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균도가 크라운 샌드가 먹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무슨 기회가 있는데 크라운 샌드에서 균도한테 하루에 한 박스씩 2년치 대주십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가 얘기했습니다. 먹는 거는 받되 스프는 안 받았습니다. 지금도 스푼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요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풀기 위해서 후원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도 내일 모레 같은 내가 지금 이 옷 한 벌 줬을 건데 제 옷을요 올 때 100불을 조금 더 맞춰 100불을 넘어 맞춰왔습니다. 이거 한 개 13,000원 맞췄거든요.
150만 쓰고 왔습니다. 내일 뭐 이쪽 오는데 또 100만 줍니다. 네, 저 자비가 안 봅니다. 모든 것은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다. 동창을 잘못 만난 우리 선후배들 등 시기 공부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부모님들 거의 주종입니다. 사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아를 통한 사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장애인 프로그램 자체가 엘리트 교육에 지금 국한되어 있어요. 모든 그런데 일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 스페셜 올림픽도 어찌 보면 등수가 없이 1등부터 3등까지 주고 그 다음 꽃을 주고 리본을 준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엘리트 교육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그것마저라도 중증 장애인이 아니고 경계선 장애인한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1, 2급이 70%입니다. 3급이 30%가 안 돼요. 25%인데 불구하고 지금 모든 올림픽이나 이런 내용은 거의 다가 경증장애인. 또 균도 얘기 자체가 나오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떠 있는 것은 균도보 유명한 애는 흥진이와 마라톤의 흥진이와 또 수영하는 진호 얘기가 지금 거의 다거든요. 형진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어요. 형진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이용 많이 당하는 케이스. 형진은 거의 그런 교회에 이용을 당해서 지금은 강원도에 앉아갖고 전부 다 피폐해져갖고 그 가 있고요. 진호의 얘기는 우리가 들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호는 굉장히 잘 사는 집의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저 돈 못 벌거든요. 엄마 아빠 둘 다 안 한답니다. 네. 저희는 본의 아니게 수급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 부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난은 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제 목숨 못합니다. 저는 ARS 찍는 것도 뭐 ARS 하니까 제주도에서 생각하는데 그 ARS 말고 우리가 도네이도 방송에 나가는데 도네이션 방송인데 한 번 전화하니까 전화하고 나눠주고 그걸 해주겠다고 지금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하고 하는 것이 다음에 내가 뭐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는데 혹시나 이 장애인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지금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아빠로서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이야기를 하는 사회복지하지만 그 사람이 앞에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예행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뇌기면 장애인과 조금 힘든 장애인의 예행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부산시에다 이 제안을 했습니다. 캠핑카. 네, 캠핑카를 제가 몇 개 제안을 해놨거든요. 그 제안이 오면 부산시 예산으로 우리가 받고 그 캠핑카를 내가 후원을 받고 그거를 무료로 대여하는 거. 네,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거는 장애인의 가족의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영 프로그램, 그 애아 극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얘기는 기초법 부양문제 투쟁이라는 게 맞습니다. 가족관리법은 내 사회복지사로도 물이 있다고 내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래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장애 활동으로서는 내가 사회복지사로는 정확하게 뜯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요, 기초법 부양의무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부양의무제는요, 전 세계에 없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위험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이거는 사회복지 제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 1등이 부양의무제입니다. 부양의무제가 없어지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애에 대해서 1인 수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최소한 1인 수급이 44만 원과 장애수당 20만 원 포함해서 6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나올 수가 있고 모든 사회적 비용이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돼도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저는 어찌 보면 기초수급에 부양의무제에 맞춰져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균도와 같이 이게 끝이 아니고요. 계속 부양의무제 투쟁을 할 겁니다. 왜? 부양의무제가 내가 생각해도 앞으로 뭐가 빨리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향 문제는 총 예산 규모가 1년에 4조 원에서 5조 원만 되면 우리나라 소외계층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노인들이 길가에 있는 박스 안 가족 가지고 생시. 우리 견도가 굳이 그 일자리 노출이 안 되죠. 그런 거를 위해서 앞으로 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를 좀 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공부를. 무슨 공부냐면 우리 애들 사회, 지금은 이렇습니다. 공무원들 얘기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해요. 우리는 어려운 말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면 공무원이 답을 안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10등 만에 사회복지 첫 공무원들이 이 얘기하죠. 형 행복해. 내 사회복지학 공부할 건데요 하니까 뭐 부모를 보니까 평생 교육원 가고 뭐 전문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산대도 나왔던 얘기 순간부터는 내한테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왜 내가 더 어려운 말 하니까. 그 내가 공부가 안 있어도 부모님은 심지어 장애인 부모에 대해서 장애인 부모에 주는 책이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이 솔직히 제 심리는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장애인 부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이라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요 가장 저하고 말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모님은 근데 우리의 자체이다 보니까 사회복지는 결국 우리가 받는 거지만 아는 사람한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 알기를 위해서 조금 더 넣는 그러고 부모에다가 여가 프로그램만 이용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이 되어서만 하는 것이 제 속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애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쉽다고 얘기해봐야 우리 애도 나아지지 않아요. 내 생각 바꾸면 훨씬 행복해요. 저는 아까도 얘기하죠. 견도 아빠에게 너무 좋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 자꾸 마음을 다르게 먹어주시면 그때면 아마 우리는 성리자가 되겠죠. 저는 그래도 참 117kg. 밤에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견도 나이 20명 살면 똑딱하지고 별로 안 들었고 그때가 저도 많이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그렇게 나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지죠. 근데 저는 돈이 아니고 장애인 부모연대의 목표가 뭔지 압니까? 아이들이 제발 부모의 힘으로 만들었자 저는 그 모토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의 미래는 내 힘으로 해요. 네, 그런 마음 하고 싶어요. 계속 우리 부모님 언론에도 얘기하고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보건복지부 오늘날에 아마 다시 보건복지부 타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좀 더 몇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면 아마 부모님들도 또 그러고 혹시나 뭐 밖에 있을 때 좀 힘드시게 하면 전화 한 번씩 해주셔야 되고요. 내 전화번호는 인터넷 두르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균도 아파트나 균도 치면 방송 내용에 맨 뒤에 보면 후원하고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그 전화번호 내 핸드폰입니다. 그걸로 물어보시면 자세히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